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공간과 시간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낯익은 기름 냄새와 고단한 하루의 끝이 공존하는 작은 동네의 치킨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 53살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번화가에서 한 발짝 비켜난 좁은 골목 끝자락에서 미숙인의 치킨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의 하루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뜨거운 기름 냄새와 함께 저물어 갑니다. 남편 성도우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가게에도 얼굴을 비추는 날이 드뭅니다. 전화조차 잘 받지 않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등을 돌리고 잠들기 일쑤였죠. 결혼 초기 함께 땀 흘리며 이 가게를 꾸려나가자던 약속은 희미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꺼진 텅 빈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치킨집 일은 생각보다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선한 닭을 받고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일같이 닭을 손질하고 반죽을 만들고 펄펄 끓는 기름 앞에서 수백 번 튀김기를 들었다 놓는 일의 반복.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제 옷과 머리카락에는 비누로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마저 없다면 우리 가정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친근하게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주문과 거친 불평에 속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치킨이 왜 이렇게 기름져요? 배달이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저의 유일한 낙은 늦은 밤 마감을 모두 끝내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의 평범하고 단조롭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키는 175cm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인상에 약간 긴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닭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르바이트 지원하러 온 청년이구나. 이름이 뭐예요? 이준호입니다. 28살이고요. 28. 저보다 무려 25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보다 성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집 일은 처음이지만 빨리 배워서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마치 따뜻한 기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오직 뜨거운 기름 냄새와 저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던 이 공간이 갑자기 다른 공기를 품은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앞치마를 고쳐매며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준호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대감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이 무거운 일상에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생긴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와요.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가게를 나선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을 하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시험 준비는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니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깨끗한 웃음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우선이야. 일 때문에 공부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사장님, 저에게는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졌고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전류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단순한 고용주에 대한 존경심,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발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어느새 자리 잡은 눈가에 주름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는 낯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고 준호는 제 아들뻘인 25살이나 어린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세심한 배려를 받을 때마다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은 점점 힘을 잃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덧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배달 주문은 평소보다 2배로 늘었지만 가게를 직접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가게 전체를 감싸며 공간은 평소보다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도 오후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빗발치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우비를 입고 몇 번이고 빗속을 뚫고 배달을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가게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이런 날일수록 더 바빠야죠. 그는 해맑게 웃으며 다시 우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저는 그가 감기라도 걸릴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밤 9시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울리며 완전한 폭우가 되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끊기고 매장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마감 준비를 서둘렀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대박이었네요. 치킨을 이렇게 많이 튀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준호가 기름때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 만족감이 더 짙게 어려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그의 성실한 태도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오늘 같은 날엔 보너스라도 줘야겠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바쁜 날이 오히려 좋아요.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우리 둘만의 공간을 위한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감을 거의 끝내갈 무렵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집에 가야겠는데, 비가 더 세졌네요. 저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빗줄기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우산 가져왔어? 아침에 날씨가 괜찮아서 안 가져왔어요.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걸어서 20분 거리. 이런 비에 우산 없이 나섰다가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서 비 좀 그치고 가. 어차피 내일도 일해야 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릴게요. 뭘 죄송해. 당연한 거지. 저는 냉장고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 그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손님들이 앉던 자리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형광등은 끄고 네온사인만 켜둔 가게 안은 어둠과 붉은 빛이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족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준호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남편은 어차피 집에 없어. 요즘 더 바빠졌다고 하더라고.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심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시험 준비 이야기, 제가 이 치킨집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평소에는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꿈이라, 그런 거 생각해본 지도 참 오래됐네. 어릴 땐 멋진 호텔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지금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 나이에 무슨, 게다가 이 가게도 있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사장님 요리 솜씨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준호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그 소리마저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의 붉은 불빛이 준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 그 순간 저는 그가 정말 멋있는 남자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어서요. 그의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야, 나 같은 아줌마랑 같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 아줌마라니요. 사장님은 정말 멋진 여자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져 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 네온 불빛 아래 빗소리를 배경으로 한우리 둘만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더 흐르면서 준호와 저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툰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부녀였고 준호는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가게가 한가할 때였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저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붙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합니다. 닭을 손질하던 칼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마 곧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잘됐다. 너 같은 인재가 언제까지고 여기만 붙잡혀 있을 순 없지. 정말 축하해. 하지만 말과 달리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준호 없는 가게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어디에 있더라도 사장님 생각할 겁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날을 축복해 줘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주 내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금요일 밤, 준호의 마지막 근무일.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너 덕분에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 가끔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가끔 안부는 물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저 아련한 추억 속 한 장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준호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치킨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온기와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떠났지만 그가 제게 남긴 따뜻한 기억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지만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멋진 여자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예전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새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의 부재가 저를 외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저녁,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겨우 한숨 돌리던 때였습니다. 가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사장님, 치킨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웠던 그 목소리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놀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얼굴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품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늘 이 근처에 출장 왔다 가요. 오랜만에 사장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직장인의 모습, 양복이 잘 어울렸고 표정에도 여유가 넘쳤습니다. 맛있게 먹어. 준호의 예전에 그가 좋아하던 양념 맛으로 튀긴 치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는 치킨을 받아 들고도 바로 가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도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어. 준호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평범한 치킨집의 한 장면. 하지만 그 속에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